문제 2번입니다.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 2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포화순기량 곡선이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구름이니 이런 얘기를 하려면, 원리를 얘기하려면 알아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습도, 상대 습도, 포화수증기량, 현재 수증기량, 이슬점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요, 포화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기온에 따라서 어떤 1kg의 공기를 가정했을 때 1kg 안의 공기 등 안에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아르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증기라는 애들이 있을 건데, 그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를 가진 공기 덩어리 안에는 수증기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낮은 온도를 가지는 공기 덩어리에서는 수증기가 적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양, 1kg의 공기에 수증기가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을 포화수증기량이라고 하고, 이것을 각각의 온도에서의 포화수증기량을 찾아내서 그것을 그래프로 그린 것이 포화수증기량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볼 수가 있는데, B공기를 생각을 해보죠. 자, B공기는 1kg의 공기고요. 그리고 이 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25도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25도에라고 하는 상황은 총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포화수증기량이 20.0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현재 얼마나 있냐면 이 B점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10.6g만큼의 수증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꽉 차지 않았죠.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불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그죠? 습도는 얼마냐, 상대 습도는 얼마냐 라고 하면 전체 들어갈 수 있는 양이 20.0g이니까 20.0에 대해서 10.6g의 백분율한 것이, 이것이 바로 상대 습도가 되는 거죠. 그죠? 대충 몇 프로쯤 되나요? 한 50%보다 조금 넘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절반보다 크니까요. 자, 그럼 저 오른 것은 포화 상태 아니고 이슬점 좀 이따 합시다. 상대 습도 100% 아니고요. 실제 수증기량 20이 아니고 10.6이에요. 수증기 응결이 일어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포화가 되어야 응결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이슬점은 뭐예요? 하는데, 이슬점은 이 비공기를 언젠가 온도를 낮췄을 때 어느 순간이 되면 얘도 포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꽉 차면서 내 공기 안에 있던 수증기가 아니라 기체 상태가 아니라 액체인 물방울로 응결이 될 거예요. 그 시점에서의 온도가 몇 도냐? 그게 이슬점입니다.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 온도. 여기서부터 이상부터는 이제 비가 내리든 그 여분의 물방울들이 생기겠죠. 15도가 여기서는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인 거예요. 그게 이슬점입니다. 이슬점은 여기서는 15도가 맞고요. 이슬점이 의미하는 바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슬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슬점이 같은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아요. 봐봐요. 일단 이 B라고 하는 게 이슬점이 15도입니다. C도 이슬점이 15도고요. D도 이슬점이 15도예요. 이슬점이 15도로 같은 이 세 공기의 공통점은 뭔가요? Y축이 같죠? 그러니까 현재 수증기량이 같다는 얘기예요.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량을, 현재 어쨌든 공기 안에 1kg짜리 공기 안에 들어있는 이 현재 수증기량을 알 수 있게 하는 지표가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번도 풀어볼까요? 25도에서 공기가 50도, 습도가 50도인 공기 1kg이 있다. 이 표 자체가 1kg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기 온도를 10도로 낮출 때 응결되는 수증기량 얼마냐? 일단 찾아야죠. 25도에서 여기 있죠? 습도 50%라는 얘기는 전체가 20까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인데, 그 중에 절반이 얼마예요? 나오진 않았지만 20의 절반이니까 10이겠죠. 10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상대 습도가 얼마예요? 50%입니다. 그쵸? 20분의 10. 자, 얘를 10도로 낮춥니다. 어떻게 할까요? 얘를 10도로 끌고 오세요. 끌고 와서 보니까 어때요? 지금 포화보다 넘어갔죠. 그러니까 얘는 과포화 상태가 될 거고, 얘는 어떻게 돼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10인데
이 10도라고 하는 환경은 1kg짜리 공기가 가질 수 있는 한계, 최대한의 한계 수증기량이 얼마냐면 7.6이거든요. 포화 수증기량. 그러니까 이만큼을 제외한 2.4g만큼 다시 응결, 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2.4g인 거죠. 3번은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실 안에 100kg의 공기가 들어있고 100kg. 어쨌든 현재 기온은 20도인데 최대 수증기량 얼마냐 이거죠. 포화 수증기량 찾으라는 얘기인데 이 표는 이 포화 수증기량은 1kg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1kg의 공기 20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14.7g이에요. 그럼 100kg의 공기 안에는 얼마나 들어갈 수 있어요? 14.7 곱하기 100, 그러니까 1470인 거죠. 이만큼의 수증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다양한 점수선들이 있는데 이슬점이 가장 높은 공기와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은 공기를 바르게 착지한 것은 이슬점은 뭘 의미해요? 현재 수증기량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Y축이 높은 겁니다. 얘예요. 얘가 이슬점 얼마예요? 20도거든요. 그렇죠? 얘네들은요? 얘네들은 지금 Y축이 전부 다 7.6 같은데 전부 다 이슬점 얼마예요? 10도거든요. 그래서 제일 이슬점이 높은 것은 D예요. 벌써 답이 나와버렸는데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은 공기는 누군가요? 상대 습도는 얘가 100%죠.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100%입니다. 그렇죠? A가 제일 높아요. B하고 C는요. B는 C보다 높을 거예요. 전체가 이만큼인데 현재 이만큼 들어있으니까. C는 전체 이만큼인데 이만큼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B보다는 B가 C보다는 높을 것이다. D는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그죠? 4번 그래프에서 C 공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C가 얘군요. 이 C 공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얘는 포화 상태는 아니고 이슬점은 아까도 봤지만 얘는 이슬점이 10도입니다. 상대 습도는 100%가 아니고요.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예요? 실제 수증기량은 여기죠. 7.6g이고요. 수증기 응결이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 7번입니다. 자, 기온이 30도인 실험실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현재 30도예요. 이 공간에 1kg당 들어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은 27.1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현재 수증기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얘 때문에 알게 됐어요. 물의 온도가 내가 컵에다가 얼음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온도는 이제 물의 온도는 떨어집니다. 점점. 그런데 얘가 15도가 되니까 주변에 있는 공기들이 처음엔 반응 안 하다가 여기 닿자마자 차가워 하면서 물방울을 맺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도라고 하는 그 시점이 뭐예요? 이슬점이고요. 그럼 이 이슬점을 사용하면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얘가 현재 수증기량입니다. 이 공기는 어쨌든 30도고요. 전체는 30도, 여기는 30도, 여기는 15도,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공기 이슬점은 몇 도다? 라고 하면 15도이고요. 상대 습도는 얼마냐? 지금 현재 30도이기 때문에 27.1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 10.6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요 값을 구하면 되겠죠? 구하기 귀찮으니까 다른 것부터 볼까요? 공기 1kg에는 10.6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다. 맞아요. 현재 수증기가 10.6이라고 했어요. 공기 1kg의 온도를 5도로 낮춰주면, 그죠? 그러면 얼마 생기느냐? 지금 현재 10.6g을 가지고 있는데 5도의 새는 5.4까지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만큼인 5.2g이 응결이 되더라. 공기 1kg에 16. 여기다가 지금 현재 10.6에다가 16.5를 더 넣어주면 그럼 27.1이죠. 30도에서 27.1까지 되는데 현재 10.6을 갖고 있으니까 15.6만 더 넣어주면 포화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럼 이게 아니네요. 정답이 아닌가 봐요. 계산을 해보세요. 자, 습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것은 포화 상태의 공기는 상대 습도 100%입니다. 수증기량이 같아도 기온이 다르면 포화 수증기량이 다르니까 습도는 달라지죠. 습도는 현재 기온의 영향만 받는 건 아니고 현재 수증기량도 영향을 받습니다.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 기온이 일정할 때 현재 수증기량이 적다. 그러면 습도는 어떤가요? 현재 수증기량이 적다는 얘기는 분모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습도는 낮아집니다.
기온과 이슬점이 같을 때는 습도는 100%인데요. 지금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공기의 경우 이슬점이 여기잖아요. 그죠? 이런 공기의 경우는 기온과 자기 이슬점이 같은 경우죠. 지금 현재도 온도가 예를 들어 5도다. 현재도 5도, 지금 포화가 되는 그 온도도 5도. 이런 경우가 보통 습도가 100%입니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데요. 보시면 이게 기온이, 요게 기온이에요. 요게 이슬점이요. 기온과 이슬점이 같은 이때가 습도가 확 올라가는 거 보이나요? 그렇죠? 거의 100%에 다다르는.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이니까 제가 옳지 않은 걸 해놓고서는 여기 있네요. 얘가 바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포화수증기량 곡선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니까 볼까요? 포화수증기량이 제일 높은 것은 온도가 높은 애죠. A와 C, 얘네들이 제일 높습니다. 이게 아니라 얘죠. 상대 습도가 높은 거는 누가 봐도 높아 보이는 것이 전체 분의 절반 이상인 A가 제일 높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B와 C인데요. B와 C는 같을 수가 없어요. 전체 분의 얘, 이게 이제 상대 습도, 얘는 전체 분의 얘, 이게 상대 습도인데 비율로 따지면 얘가 훨씬 적어요. 그래서 B가 C보다는 크다.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자, 9번. 맑은 날 하루 동안의 기온, 습도, 이슬점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슬점에 대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이슬점입니다. 이거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게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C가 기온입니다. 왜냐하면 12시 넘어온 다음에 한 3시쯤 온도가 제일 높거든요. 그리고 해 뜨기 직전이 온도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기온과 반대 경향을 보이는 얘가 습도, 그죠? 그리고 얘가 이슬점이에요. 거의 변화가 없는. 현재 수증기량은 사실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A는 이슬점, C는 기온. A의 변화가 없는 까닭은 현재 수증기량이 변화가 없기 때문이고요. 하루 중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것은 온도가 제일 높을 때니까 15시죠. 그래서 15시가 가장 습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는 B의 값이 습도가 제일 큰데, 왜냐하면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다가 아니고 공기 중에 수증기량은 거의 일정한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어때요? 습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은 어느 지역의 높이에 따른 기온과 이슬점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것은 기온, 높이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기온이 어떻게 되냐면 초반에 20도였고요. 그리고 이게 온도가 점점 떨어지네요. 이렇게 이슬점 온도는 처음에 얼마였냐면 9도였었거든요. 온도가 떨어지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 요 H3과 4 구간 보시겠어요? H3, H4 요 구간에서 얘가 계속 얘보다는 컸거든요. 값이 컸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얘가 더 커지는 그런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H와 H3 사이에서 이렇게 두 개가 역전되는 구간이 나타나요. 어쨌든 기온과 이슬점이 같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온다는 얘기고, 이건 뭘 의미하나요? 상대 습도가 100%라는 얘기고, 이때 뭐란 얘기예요? 수증기가 응결한다는 얘기고, 수증기가 공기 중에 응결하는 걸 뭐라고 하죠? 구름이라고 하죠. 구름이 이 높이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H3과 4 사이에 구름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 중 기온, 습도, 이슬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맑은 날은 기온이 높으면 습도는 낮습니다. 곧 반대의 경향을 보이죠. 비 온 날의 습도가 대체로 높은 게 아니라 100%.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량입니다. 공기 온도가 이슬점에 도달하면 온도와 이슬점이 같을 때 습도가 몇 프로? 100%입니다. 맑은 낮에는 낮에 이슬점이 가장 높은 게 아니라 이슬점은 거의 대부분 일정한 값을 가져요. 그래서 X가 됩니다. 똑같은 문제니까 볼까요? 하루 동안의 기온, 습도, 이슬점 다 나와 있고 공기 수증의 수증량이 거의 일정하다. 이슬점이 일정하니까요. 습도가 가장 높은 시간은 오후 2시가 아니고 언제예요? 이때죠. 6시, 새벽 6시. 기온과 습도는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빨래는 언제 잘 말라요? 습도가 제일 낮을 때. 새벽이 아니고 한낮에 말리겠죠.
기온이 높아지면 습도도 높아지는 게 아니고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낮아지면 습도는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올라가면 습도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3번, 2겠네요. 여기까지 잠깐 하고 다시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